요즘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입니다. 제가 뭐 수년째 전달을 해드려 왔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근 뭐 콘서트부터 하나은행 광고 영화 나아가서 더트로쇼 기록까지 거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실체까지 낱낱이 살펴보니 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반전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놀라움이 대단했다. 자, 오랜만에 소식을 전달드리게 됐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다시금 임영웅이란 가수를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정원 씨와 연애하고 있는 하정우 배우, 이젠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광고 연출작이 300만 조회수에 육박하면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미 뭐 배우로서는 엄청난 성공을 했고 감독으로서도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그림도 그리면서 이 작품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재주가 다방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하정우 씨가 최근 광고 연출을 했는데 그냥 광고가 아니라 영화처럼 제작을 해서 그야말로 많은 이슈몰이를 했죠. 이 기사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정우의 첫 캠페인 광고 연출작인 하나 유니버스 영상이 공개 4일 만에 약 285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공식 예고편은 약 760만 뷰를 기록했고 도합 1000만 뷰가 이미 넘어갔죠. 엄청난 조회수로 화제성을 입증해내고 있다. 근데 이게 하정우 씨가 연출해서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명 하나 유니버스라고 평가받고 있죠. 단순한 CF가 아니라 연출력을 10분 살린 단편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 강호동 씨, 지드래곤, 손흥민, 아이브의 안유진, 심지어 우리 아티스트인 임영웅 가수까지 전 세대와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한마디로 K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하여 막강한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K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했을 정도로 이번 캠페인 영상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조회수로 연결이 되면서 가히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임영웅이란 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 정도의 기록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이런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은요, 더트로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땅한 기사를 찾지 못해서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롯바비 홍지윤 씨가 더트로쇼의 1위 후보 가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김용빈 가수도 여기에 올라갔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때까지 트롯 오디션을 리뷰해 왔었던 각 프로그램의 1등 가수들이 다 맞붙게 된 겁니다. 결과는 어찌 됐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 가수가 압도적인 기록을 선보이게 되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러니까 김용민 가수와 홍지윤 씨의 점수를 합한 것보다도 높은 점수를 우리 아티스트가 달성을 하면서 대단한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영웅시대의 파워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가수가 임영웅 가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현역가왕부터 미스트롯까지 또 무명전살까지 굉장히 많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다 안 보시는 영웅시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똑같이 저는 수년째 제 원픽 가수는 따로 있다. 그것이 임영웅 가수다. 숨기지 않고 서스럼없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가수의 이 영향력이 제가 리뷰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미 뭐 많은 언론 기사들과 또 다른 유튜버들 또 영웅시대 분들의 자체적인 홍보력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한 2, 3년 반짝하는 스타가 아니라 정말 슈퍼스타의 탄생이었음을 우리가 과거를 미스터트롯 시즌 1 때로 돌아가 봤을 때 지금에 와서 비교해보면 충분히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숫자로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 임영웅 작년 155억을 벌었다. 1인 기획사 매출은 320억. 정말 충격적인 단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이 더트로쇼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임영웅 가수가 분명히 월요일날 1등을 해서 압도적인 점수로 이기며 지금 명예전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트로쇼로 검색했을 때 우리 아티스트의 기록적인 행보에 대한 기사 한 줄이 없습니다. 참 아쉽죠. 자, 이런 음악방송사에 어찌 본다면 임영웅 가수의 이 부당함, 제가 이 더트로쇼와 연관지어서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뭐 올라갔었던 후보곡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어찌됐건 참 그런 논란거리가 많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파워로 만들어낸 기록임에도 기사 한 줄이 없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실질적인 팩트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임영웅의 정상금은 145억 원 이상이다. 알파 플러스다. 그것은 영웅시대 화력이 만든 320억 매출 덕분이다. 요걸 좀 자세히 제가 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원 음반 공연 매출이 195억 원입니다. 이것만. 그리고 용역비 외에 10억 배당금을 수령했고 총 수익이 155억 원대다. 이게 바로 우리 아티스트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뭡니까 여러분? 순이익이죠. 매출은 전체적으로 발생해서 벌어들인 돈이고 이거저거 차 떼고 포 떼고 우리 아티스트가 혼자 가져간 금액만 작년 한 해 동안 155억 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누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사를 좀 살펴보면 임영웅이 지난해 소속사 물고기 뮤직으로부터 정산금과 배당금을 합쳐 최소 15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지난 13일 공시된 물고기 뮤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영웅은 1인 기획사 특성상 용역비 145억 6,428만 원 전액을 사실상 정산받았고 지분 50%에 따른 배당금 10억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물고기 뮤직의 2025년 작년 한 해 영업 수익은 약 320억 1,66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 289억 2,100만 원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왠 줄 아세요? 자, 보시면 요즘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제 상황이라고 제가 쭉 살펴보면 IEA 총장이 진짜 위기가 4월부터 시작된다.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어요. 달러 확보도 안 되고 있죠.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돈을 다 빼고 있죠. 그로 인해 그 밑으로 피라미드가 무너지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죠.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말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에게까지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가 심지어 전년 대비 2024년도에도 289억 원이라는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그 다음 연도인 작년은 320억. 무려 10%나 돈이 올라갔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30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왜인지를 봤더니 음원, 음반, 공연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서 찾으시는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광고만 엄청 찍어서 그렇게 번 게 아니라 팬덤의 파워, 영웅시대 분들이 콘서트장에 갔기 때문에 음원을 들었기 때문에 음반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이 팬덤 활동이 만들어낸 어마무시한 수익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명밖에 없는 1인 기획사에서. 그리고 유튜브 등 컨텐츠 수입은 전년 4억 7천만 원에서 67억 4,316만 원으로 1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유튜브와 미디어 컨텐츠 수입이 67억입니다. 67억. 6억 7천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총 20억 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지분 50%를 갖고 있다 보니 20억 중에 절반인 10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작년 한 해 동안만 155억 6,428만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88억 7천만 원에서 106억 단위로 올라섰으며 당기 순이익 역시 9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광고 수입은 상당히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우리 아티스트가 광고 찍을 시간에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공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콘서트를 더 많이 했고 음반 활동과 음원 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연예인은 광고 찍는 게 편하거든요. 광고 한번 찍어두면 거기 로열티가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텐츠 수입과 음원 음반 수입이 늘었다라는 건 이게 배우로 따지면 영화 작품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본업에 엄청나게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예능 방송에 많이 나오고 영화 배우가 예능 방송에 많이 나오고 광고를 많이 찍고 하면 다 사이드 수입이 많은 거잖아요. 트로트 가수들은 뭘로 돈을 법니까? 행사를 띱니다. 행사. 콘서트와 방송 활동으로 벌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는 오로지 광고 수입과 자신의 유튜브 컨텐츠,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힘만으로 벌어들인 돈이 오히려 10% 이상 매출을 상승시켰고 컨텐츠 수입은 14배나 폭등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기록입니까? 트로트 가수 출신이 아니라 최근에 방탄소년단도 컴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전성기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아직 그 정도의 파급력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뭐 앞으로 더 엄청나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 복귀한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차이가 좀 나요. 하지만 제가 임영웅 가수를 6년간 리뷰하며 느낀 점은 계속 상승 곡선입니다. 아니 어떻게 연예인이 좀 등고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영웅 가수와 영웅시대 팬덤의 파워는요. 등고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 야, 주식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 않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물고기 뮤직 주식 구매하신 분들도 영웅시대 팬덤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막 주식 사고 싶어서 안달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주가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게 어떤 꼼수와 뭐 어떤 편파 아니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수로서 노래 실력과 앨범 활동만으로 콘서트만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건 정말 대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대기록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티켓팅이 안 되니까? 저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는요 다른 유튜브처럼 라이브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라이브 하면 막 몇천 명씩 들어올 거 저도 알아요. 그게 또 조회수가 되고 제 돈벌이가 됩니다. 팩트입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왜 라이브를 안 했냐면 그런 것조차 안 하고 티켓팅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티켓팅 성공하면 라이브 키려고 했습니다. 티켓팅 성공하고 나서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하고 함께 소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랑도 좀 하고 싶었고. 와, 근데 부산 콘서트잖아요. K스포돔에 75,000석이라니까요. 근데 부산 콘서트도 그렇게 다 가져가셔야 했는지 이제 막 속상함이 저도 한계에 옵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 전지역 전석 매진 눈앞이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솟구쳤거든요. 자, 우리 영웅시대 분들 티켓팅 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여기 보면 8시 땡 치자마자 들어간 분이 45,000명 정도 있었대요. 45,000명. 와. 어떤 분은 25,000명, 어떤 분은 5만 명. 이게 8시 1분, 2분 요때예요. 저 몇 명이었을까요? 저도 55,000명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분명히 땡 치자마자 눌렀는데도 왜 5만 명이지? 내가 그들보다 속도가 느렸나? 근데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 땡 치자마자 예매하기를 눌렀는데 이게 예매하기 버튼 뜨자마자 눌렀을 때 똑같이 눌렀다 하더라도 정말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5만 명의 줄을 세우려면 0.00000001초를 구분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 복불복이란 얘기예요. 8시 땡 치자마자 들어갈 때는요. 복불복으로 사람들이 몰렸을 때 이 웹사이트에 접속되는 거는 지역 인터넷, 우리 집 인터넷 상태, 컴퓨터 상태 이 모든 것이 고려가 돼서 복불복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빨랐다고 생각했는데 35,000명이었다. 27,000명 가능하냐? 야, 어떤 분은 똑같이 눌렀는데 8,000명대인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무조건 앞좌석 되죠. 45,000명, 46,000명 안 됩니다. 13,000명 가망이 있죠. 제가 전에 서울 콘서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일차 좌석이니까 한 3만 명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 이내에 못 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요런 35,000명 굉장히 애매하죠. 가망이 쉽지 않고 4만 명이 넘어가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지금 34,000명대, 31,000명대, 29,000명대 도대체 어떻게 해야 10,000번 안대로 들어가냐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10,000명 안대로 들어가는 꿀팁 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 계시면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8분 지났는데도 31,000명대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8시 정각에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5,000명 이런 분들은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접속이 됐잖아요. 접속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접속이 되고 나서도 어떻죠? 빨리 티켓 결제에 21곡 빌보드 코리아에 새겨진 임영웅 파워. 자, 제가 최근 임영웅 가수 소식 못 전달드리면서 넘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빌보드 코리아의 21곡. 야, 빌보드 코리아가 미국 본사와 협력해 만든 두 개의 K뮤직 차트,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 빌보드 코리아 핫백 이 두 가지가 12월 3일날 공식 런칭이 됐죠. 근데 런칭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주간 결과에서 임영웅이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 코리아면요. 뭐 빌보드 필리핀, 빌보드 재팬, 빌보드 차이나 이런 식으로 빌보드 나라별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티스트가 핫백에 무려 15곡을 탑백 안에 진입시켰습니다. 미쳐버린 거죠. 3위의 순간을 영원처럼 19위에 들꽃이 될게요. 20위에 그댈 위한 멜로디, 21위에 얼씨구, 22위에 사랑은 늘 도망가, 23위에 비가 와서, 24위 답장을 보낸지, 26위 우리들의 블루스, 27위 알겠어요 미안해요 등등등등 35위까지 3위부터 35위까지 무려 핫백 차트에 15곡을 올렸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에서도 6곡을 탑백에 올렸습니다. 37위의 순간을 영원처럼, 81위의 우리들의 블루스, 90위의 들꽃이 될게요, 91위의 그댈 위한 멜로디, 95위의 사랑은 늘 도망가, 96위의 얼씨구. 두 차트 모두 최다 진입곡을 보유하며 음악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첫 무대에서 최상위권의 자리까지 확보하며 시장 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소름, 경악, 미안해요 뮤직비디오도 12월 10일 기준 뮤직비디오 인기 급상승 3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딱 되면서 순식간에 유튜브 인기 음악 급상승 차트 3위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영웅시대 분들 같은 이 팬덤 화력 있는 경우 정말 드뭅니다.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요. 보통 뭐 다른 팬덤으로 갈아타게 되거나 아니면 연예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질 법도 한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그러니 이런 대기록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속상합니다. 속상한 건 속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보세요. 연탄보다 뜨거웠던 부산 임영웅 팬클럽의 겨울 나눔.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팬분들께서 이렇게 또다시 지역 어르신들의 겨울을 밝혔습니다.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음식도 해서 이렇게 날라가지고 다 챙겨드리고 여기에 500만 원 후원금까지. 야,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부산도 굉장하고 멋집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번진 지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금방 흐르면 어떻게 되죠? 10년 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잖아요. 요즘 10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이 10년의 기간 동안 만약 이것을 해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산 내성마비 여기 보면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의 공연장 형태가 제가 말씀드렸던 컨벤션 센터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래도 야구 경기장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반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지드래곤이 콘서트를 했었던 당시 때의 모습인데 이때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기장을 뜯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체조 경기장이랑 좀 비슷한 반원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반원으로 둘러져 있는 좌석수들이 보일 텐데 이게 사실 컨벤션 센터의 좌석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부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니까 아마 한 회차 공연마다 10,000명 정도가 수용이 될 것이고 3일 동안 공연하니까 30,000명 정도가 부산 콘서트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면 이 고척 스카이돔은 얘기가 다릅니다. 야구 경기장으로 진행이 됐고 야구 경기장에서 진행됐을 때도 15,000명 이상이 수용되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15,000명이었냐? 요 가운데 부분이 다 비어져 있어야죠. 왜냐?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구 경기를 해야 되다 보니 이 15,000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좌석 수만 15,000석 정도인데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떻죠? 이 경기장으로 사용되던 이 장소까지 전부 다 객석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객석의 수가 엄청 차이 납니다. 보이시죠? 야구 경기 기준으로는 16,000석. 근데 콘서트와 행사를 할 땐 최대 2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좌석 수가 행사, 무대 구성에 따라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최소 부산 콘서트에서 10,000명씩 3일이면 30,000명, 25,000명씩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면은 75,000명, 105,000명 이상의 영웅시대 분들이 추가적으로 티켓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선택입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못 보셨던 영웅시대 분들도 이 서울 콘서트와 부산 콘서트에서 회포를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티스트의 기록은 콘서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제는 멜론 누적 스트리밍도 129억 회를 돌파해서 130억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0억 회. 100회를 넘은 가수가 지금 셋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129억 회를 넘어가면서 130억 회를 향해 달성을 하고 있다. 그룹도 아니고 솔로 가수가 이 정도로 지금 스트리밍 조회수를 만들어낸다? 멜론에서만? 이러니까 대한민국 1등 가수가 세계적 가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것도 보세요.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도 100번째 1000만 뷰 영상에 등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31만 표가 넘는 아이돌 차트 랭킹 투표도 하시고 스트리밍도 멜론에서만 130억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10번째도 아니고 100번째 1000만 뷰. 그러니까 1000만 뷰짜리 영상만 100개예요. 1000만 뷰짜리 영상만 100개.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이걸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다 만들어내가고 있다. 그리고 순간을 영원처럼 올라온 지가 지금 이제 3달 됐습니다. 8월 28일 날 공개된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영상 뮤직비디오가 지금 100번째 1000만 뷰 영상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가수들, 아이돌 가수 통틀어도 이 정도로 팬 활동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뭐 10년 동안 응원하는 가수가 많을진 몰라도 이렇게 꾸준히 축소되긴커녕 오히려 기록이 더욱 폭등하고 있는 이런 팬덤 활동 듣도 보지도 못했다. 가수만큼이나 팬덤도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소아암 화나에게 우쇼 탑3를 또 차지했습니다. 저번 달에도 그랬는데 이번 달도 탑3를 차지했다. 10월 달에는 손흥민 선수가 11월 달에는 엄태구 배우가 1위를 차지했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광고 모델계에서는 10월, 11월 다 2등을 차지했다. 아쉽게도 이번 달에는 3위를 차지했지만 그래도 아이브, 방탄소년단과 더불어서 탑3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왜 대단하냐? 제가 입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2월 달에도 우리 아티스트는 탑3였지만 1, 2등에 위치한 아이브, 방탄소년단은요. 11월 달에는 각각 5위, 10위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번 12월 달에 앨범을 발매를 했건 콘서트를 했건 뭔가 화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도 순위가 급등한 거예요. 심지어 이 엄태구 배우 저번 달에 1위 했는데 12월 달에는 20위권 내에도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또 어떻습니까? 10월 달에도 2등을 차지했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엄태구, 아이브, 방탄소년단 4위, 아이브는 10위, 엄태구라는 배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꾸준하다란 얘기죠. 여러분이 광고 업주라면